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민구 교수입니다. 우선 아직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유튜브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건설 기술 활용인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설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디지털 건설 기술, 그 다음에 디지털 건설 기술 활용, 그 중에서도 레이저 스캐닝 기반 건설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스마트 건설 활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조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의 역사입니다. 왼쪽 위아래 그림은 이제 고대 건축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중간에 있는 위아래 그림은 중세 및 1900년대 건축의 예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현재 건축의 한 빌딩의 한 그림입니다. 그 사진입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양식들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으로 딱 봐도 이제 재료와 그 다음에 그 건축 재료와 그 다음에 그 빌딩의 기능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왼쪽 그 그림 두 개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그 초기 건축 같으면 돌과 진흙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건물을 지었지만, 중세 이후로 돌, 목재 등을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건축 재료를 사용하였고, 1800년대 이후로 콘크리트 그리고 금속, 유리 등 다양한 재료를 개발하고 사용하여 건물을 현재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재료뿐만 아니라 목적에 있어서 초기 건물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다음에 피난처를 목적으로 했다면, 중세 이후에는 상업용 빌딩, 그 다음에 문화예술 빌딩 등 여러 목적의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오른쪽 건물과 같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다소 복잡한 건물들이 계속해서 최근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 중에서 콘크리트의 개발은 건설 산업에 있어서 거의 혁명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거의 대부분 콘크리트로 지어졌지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정의를 하면은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멘트, 그다음 물, 모래, 자갈, 그리고 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한 골재 및 혼화 재료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굳힌 혼합물을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디지털 건설 기술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건설 기술의 한 역사를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뉴욕에 자리하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그림에서처럼 콘크리트가 아닌 철강을 이용해서 지어졌습니다. 이때는 건설 기계가 개발되지 않아서 사람이 직접 철강 위에서 조립을 하고 있는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기술 발전은 건설 산업 분야에서 많은 혁신과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왼쪽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지 할리파 빌딩을 건설 중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고층 빌딩을 건축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타워 크레인을 비롯한 최신 기계 및 건설 공법을 사용해서 빠르고 안전한 시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서울에 있는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림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료, 그 다음에 건설 장비 등의 기술 개발로 건축물을 짓는 기술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건설 기술, 특별히 시공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알아볼 디지털 건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건설 기술에 대해 잠시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럼 디지털 건설은 무엇일까요? 옆에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Digital construction can be defined as the use and application of digital tools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이긴 건설인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최근에 건설 기술들은 디지털 건설 기술을 많이 이용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디지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협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할까요? 왜냐하면 디지털 건설 기술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드론과 같은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무인으로 사람 없이도 이제 건설 시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술 자문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미래 10대 건설 기술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인 프리팹 기반 모듈러 건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3D 프린팅, 그러니까 3D 프린팅도 건설 기술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그 다음에 AR, VR 기술인 증강현실, 그 다음에 VR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3D 레이저 스캐닝, 그 다음에 BIM 같은 기술들이 이제 디지털 건설로 이제 10대 기술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술들을 요약하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기술이 이제 미래 10대 굉장히 중요한 건설 기술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설 산업은 점차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또 적용하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그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 분야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인 지능형 건설 자동화 연구센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큰 연구 목표는 건설 시공의 지능화, 그 다음에 무인화, 그 다음에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에서 보던 것 같이 이 연구 프로젝트는 증강현실, 그 다음에 VR 기술, 그 다음에 로봇 기술, 그 다음에 무인 건설 기술, 그 다음에 드론 및 센서 기술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기술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건설 현장에서 쌓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즘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빨리 또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이제 이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또한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디지털 기술 중에서도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에 대해서 그 원리와 활용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스캐닝 기술 이외에도 건설 자동화 기술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기술은 총 4가지 연구인데요. 레이저 스캐닝 관련 연구입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연구를 간단히 이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하자면, 먼저 이제 프리캐스트 부재, 프리팹 부재라고 하는데요. 그 부재의 형상 관리 분야입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면은 형상 관리, 그러니까 치수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근 및 거푸집 형상 관리 분야입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 콘크리트를 이제 붓기 전에 철근을 밑에 깔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와 철근이 결합해서 좀 더 강한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 관리, 품질 관리를 철근이 제대로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저 스캔을 이용하면 이 품질 검사를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공 중에 건설 중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실내 형상을 계측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은 건설 노동자를 우리가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건설 로봇 분야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디지털 건설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도 알아보고 어떤 추세로 지금 건설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건설 중에서 레이저 스캐닝 기반 건설 자동화 연구,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레이저 스캐닝 기술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3차원 형상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가 1에서 5mm 정도가 되며 최대 4,000에서 5,000m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설 산업에서는 최대한 100m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활용 예는 복잡한 시설물의 스캔을 통해 품질 관리하는 것, 왼쪽 아래에 그림 나온 것 같으면 이 부분은 플랜트가 되겠는데 화학 그런 연료를 만들 때 굉장히 복잡한 배관이 많이 있는데 레이저 스캐닝을 이용하면 이 복잡한 배관의 모델을 생성시킬 수 있고 또 유지 관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레이저 스캐닝 활용 분야는 문화재 복원을 위한 그리고 문화재 유산 보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캐닝을 통해서 3차원 형상을 이제 저장해 두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레이저 스캐너의 중심부에서 레이저 빔이 이제 계속 발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발사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정확하게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레이저 스캐닝의 그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그 원리를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레이저 스캐너는 그 3D 형상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그 원리를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레이저 스캐너 안에서 레이저 빔이 발사가 되고 이 레이저 빔이 어떤 물체를 맞고 다시 그 레이저 빔이 다시 그 레이저 스캐너 안으로 돌아오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취득을 해서 그 물체의 위치 정보, 그러니까 XYZ 좌표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원리 중에서도 두 가지 원리가 레이저 스캐너는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 방법이라 해서 그 대표적인 그 기술의 원리는 펄스 레이저 빔을 이용하게 됩니다. 펄스 레이저 빔은 왼쪽 그림과 같이 하나의 그런 하나의 그 레이저 빔이 발사가 되는 것이고 그 레이저 빔이 물체에 도달하고 반사해서 다시 스캐너 중심부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한다고 해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레이저 그 종류가 펄스 레이저가 아니고 컨티뉴어스 레이저 빔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해서 계속 쭉 이제 하나씩 레이저 빔이 발사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긴 레이저 빔이 이제 발사되고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신호와 이게 발사된 신호의 그 위상차, 그러니까 페이즈 시프트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물체의 위치 정보를 좌표값으로 계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좌표의 한 예가 되겠는데 레이저 빔이 발사되고 돌아와서 신호를 분석해서 그 좌표와 그 다음에 그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레이저 스캐닝의 활용 예는 역설계를 뜻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은 그 모든 물리적 객체의 실제 디지털 모양을 추출하고 또 3차원 모델을 생성해서 처음 했던 모델과 비교해서 이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물건이 생성되고 그 물건이 이제 스캔을 통해서 그 중간에 있는
데이터와 같이 이거를 점군 데이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점이 발생되겠죠. 이 점을 이제 우리가 3차 모델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실제 모델이 우리가 계획했던, 의도했던, 처음에 설계했던 그 모델과 비교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 우리가 만드는 그 조립 기계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어떤 그 재료의 그 형상 변화로 인해서 변형이 생겼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활용 예는 건설 공사 중에 이제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정확한 3차원 계측을 하기 위해서 교량과 같은 큰 구조물이 얼마나 형상 변화가 있는지 계측할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긴 그 다리와 같은 그런 건축물의 같은 경우는 이게 디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동쪽으로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작은 그런 밀리미터가 될 수 있지만 그 밀리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한 게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그 다리를 계속해서 이제 안전을 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서 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랙 손상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은 어떤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어떤 그 크랙,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손상이 발생됐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스며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스캐닝을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고귀한 그 문화재를 미리 스캔하고 이 스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면 만일에 문화재가 그 손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심하게 이제 실제로 무너졌을 때 이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기존에 스캐닝해 두었던 그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문화재 복원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스캐닝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카이스트에서 몇 군데 스캐닝을 통해서 하나의 3D 형상 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기에도 스캐닝 이용하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형상들을, 실제 형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원리와 그리고 대표적인 활용 예를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연구적으로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4가지 연구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영어로는 PC 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밑에 이제 다리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리 건설을 위해서 콘크리트가 공장에서 제작돼서 이 현장으로 가져와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각각의 부재가 형상이 좀 이상이 있고 좀 뒤틀려 있다 그러면 조립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PC 콘크리트 부재의 형상을 정밀히 계측해서 현장에 조립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건설 기술이 인기가 있고 또 활용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환경 변화가 있냐면은 이제 일단은 그 건설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인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전문직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이제 새로운 인력들은 이제 이 건설 어려운 이런 일에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건설 인력이 감소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건설 생산성 향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최근 스마트 건설 시장이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한 종류로서 스마트 건설 기술 중에서도 프리팹 시공,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게 제작한 그런 PC 부재, PC 콘크리트를 현장에 가져와서 하는 그런 디지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먼저 프리팹 부재의 형상 정보 계측 기술은 앞서 말한 PC 부재가 공장에서 제작한 후에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품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프리팹 그 제조 후에 품질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의 방법은 수동으로 검사되어서 시간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하면 점차 그 기술이 자동화되고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디멘전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은 치수 검사, 그다음에 surface defect estimation이라고 하면 이거는 표면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표면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실제 이 PC 부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스캐닝한 그런 영상이 되겠는데요. 타워 크레인 위에서 레이저 스캐너가 이제 설치가 되고 그 밑에 있는 PC 부재를 이제 형상 계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를 하고 그것을 다시 실제 그 설계 부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치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아까 전에 크레인에서 위에서 밑으로 이제 스캔을 했는데, 이 부재의 옆에 측면에 있는 그 형상을 보면 측면의 형상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재와 부재가 옆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이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청산 계측도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상을, 왼쪽 측면 형상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스캐너가 여러 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한 개를 가지고 위에서 찍고 그 다음에 또 양옆에서 스캔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스캐너를 여러 대를 구입하거나 그 말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 되고, 그 다음에 스캐너 하나를 가지고 또 위에서 찍고 또 양옆에서 찍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평면 거울을 이용한 측면 형상 계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부재의 측면을 이제 스캔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이용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거울을 보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물들을 거울을 이용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이저 스캐너가 위에서 이제 스캔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상면은 볼 수가 있는데 왼쪽의 측면은 볼 수가 없고, 평면 거울을 이용하면 우리가 반사돼서 그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위에 이제 스캐너가 이제 달려 있고 그 레일을 따라서 쭉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평면 거울을 이제 사용해서 그 스캐너 한 대로 그 다음에 여러 번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할 때 다 3차원 스캔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PC 부재 관련된 그런 품질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레이저 스캐닝이 이제 거푸집 또는 철근 치수 계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보면은 이제 현장 가면은 좀 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철근이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철근의 그 위치가 제대로 되는지, 그다음에 철근의 그 직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품질 검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측정한 치수가 또 정확하게 되는지가 또 확인이 좀 어렵고, 그래서 기계를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머신러닝 기술, 그 다음에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철근 치수와 그다음 철근 직경을 이제 계측하는 검사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철근의 직경을 우리가 이제 분류하고 예측하는 기술은 총 7개의 철근 직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훈련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이 철근 직경을 분류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철근이 10mm 있고 그 다음에 철근이 최대 직경이 40mm 총 7개에 대해서 이제 AI 기술을 사용했을 때 예측 정확도가 85% 정확도를 예측했는데 25mm 이상인 직경의 경우에는 97% 정도의 그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면 이제 철근 품질 검사, 철근 직경을 정확하게 또 분류하고 또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즈빌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간을 그 스캐닝하고 그것을 3차원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스캐닝 기술은 아이패드나 태블릿 PC 같은 또한 스마트폰에 장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되고 또 휴대가 가능해서 건물을 쉽게 스캔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는 그림은 계단 주변을 스캔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실내 공간이나 그다음에 실외 공간을 스캔하면 이 스캔 데이터를 이제 CAD 데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에즈빌트 모델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이제 3차원 형상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간 정보를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나중에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3차원 그 형상, 실내 공간 생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봤는데, 이제 세 번째 연구 내용은 이제 스캐닝을 이용해서 그 아까 3차원 모델 생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 같은 실내 공간을 우리가 3차원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기존의 방법은 여러 스캔 지점을 이용해서 여러 번 스캔을 했어야 되지만 이제 개발된 연구는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평면고를 이용해서 스캐너가 한 지점에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스캔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그 위에 보면 위에서 본 그런 평면도를 되겠는데, 이러한 조금 복잡한 이 실내 공간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스캐닝
기술 외에도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화 리얼스틸의 한 장면입니다. 보시다시피 로봇 권투 선수가 있고 또 인간 권투 선수가 있는데, 그 로봇 권투 선수들은 이제 인간 권투 선수의 동작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 현장에 이러한 인간 동작을 따라하는 건설 로봇을 배치한다고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한 공간 공사 환경에서 이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로부터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 작업자가 이제 로봇을 원격으로 조작할 때는 로봇이 이제 인간보다 훨씬 힘이 세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설 공사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이제 건설 로봇 건설 작업자 개념을 개발했는데요. 먼저 로봇 건설 작업자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건설 작업자의 모션을 캡처하게 되는, 모션이란 말은 이 동작이죠. 그래서 이 작업자 동작을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상 그 작업자가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상 작업자의 모든 동작이 실제 현장에 일하는, 그러니까 로봇에게 동작이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인간 작업자가 로봇 작업자에게 이제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로봇 작업자도 내장된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주변 환경 감지를 통해서 인간 그 노동자 작업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은 인간 작업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사항을 판단해서 행동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로봇 건설 작업자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첫 단계로 가상 환경에서의 인간 작업자의 모션 캡처, 그러니까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개발 시스템의 전체 흐름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키넥트는 모션 캡처 이렇게 센서가 되겠고, 특별히 이제 핸드 트래킹, 그 다음에 바디 트래킹에서 손을 이제 모션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수가 있게 됩니다. 26개 관절, 그 다음에 그 바디 그 모션은 20개 관절을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추적을 해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상 시뮬레이션 상에 있는 가상 작업자가 똑같이 따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보면은 이제 사무실에서 사람이 이제 움직일 때 이 모션을 캡처해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대로 이제 작업자가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된 신호가 다시 건설 현장 로봇에게 갈 수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실제 로봇을 이제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시뮬레이션 상과 그 다음에 실제 작업자 사이에서의 그 모션 캡처 개발을 이제 진행을 완료하였고, 추후로 이제 건설 로봇에 신호를 주는 것도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 건설 부재가 굉장히 이제 길게 되면 또 그냥 빠르게 이렇게 스캐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보는 것 같이 이제 드론과 같은 그런 센서를 이용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품질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철근이 좀 그 계획대로 이게 설치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지 계획된 것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바른 위치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서 이제 Virtual Construction Site
BGC라고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건설 공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견학 실습이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현장 섭외가 굉장히 쉽지 않고 또 그 매일마다 공정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하는 일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선택하더라도 모든 그런 공사 현장 공정들을 그 일들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카메라를 이용하고 스캐너를 이용하면은 각각 그 모든 그 공정들 일을 우리가 계속 다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견학일 실제 했던 것처럼 같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연구는 카메라 및 레이저 스캐닝을 이용해서 이제 3D 가상 3D 모델, 공사 현장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하고 다니는 이제 웨어러블 센서, 스마트 와치 같은 거는 이제 건설 작업자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착용하도록 해서 이제 안전 및 건강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건설 작업자가 어떤 이렇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걸려 넘어지고 또 위험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소리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작업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이제 분류하고 그다음에 예측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진로 조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에 관심이 있고 또한 지금 건설공학 같으면 이제 공학 쪽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공학 쪽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학과를 또 공학 쪽을 선택하겠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일단은 대학원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교수님 지도하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 외에도 여러 이제 선후배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학문적으로 이제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보는 그림은 이제 제가 석박사 기간 동안에 그 그림을 납작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면 박사 과정을 진학을 했는데 공동학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중에 2년은 한국에서 보내고 또 2년은 이제 홍콩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양쪽에 지도 교수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홍콩에 이제 여러 문화도 배울 수 있고 또 영어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실력도 많이 늘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 진학을 하고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교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사과정 때 홍콩에 있는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 2개월 정도 있었는데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바다가 이제 캠퍼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던 뭐 많은 홍콩 학생들과 많이 친한 그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외로움을 타지 않고 재밌게 연구실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2015년부터 2년간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박사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해보면서 그런 문화도 알게 되고 영국은 굉장히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된 나라라 가지고 또 여러 상황들을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2년 동안의 영국 생활은 특별히 연구적 측면에서 배울 점도 많았지만은 좀 더 좀 여유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제 일만 하면 또 지칠 수 있으니까 또 여러 그런 여가 생활과 그 다음에 또 문화 생활도 즐기면서 좀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17년에 이제 박사 연구원을 마치고 이제 홍콩에 있는
학교에 이제 조교수로 취업을 해서 3년 정도 교육과 연구 경험을 쌓았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한 홍콩의 호텔에서 이제 한국인 교수님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의 시간을 요약을 해보면 저는 대학원생일 때 어떤 연구 학문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석사 박사 시절 때는 굉장히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 또 홍콩과 그다음에 또 영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또 연구적 그런 소양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 또 기회도 많이 오게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재밌어하는 일에 이제 열정과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태도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이제 지닌다면 분명히 좋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2페이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공학에 있어서 어떤 그 여러분들이 소양이 필요한가,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가, 또 현재에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조언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조를 하려면 여러분들 어떤 이론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제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왜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또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계속해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협동이 되겠는데요. 협동은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팀 사람들과 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대방의 능력과 그 다음에 내 능력을 잘 조합을 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또 결과를 그 중간 프로세스를 체크하고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 능력들이 이제 배양이 되면 이제 비로소 창의성이 그냥 길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코로나와 같이 많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능력들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협동 과정에서 이제 가상 환경에서 팀을 구성하고 협동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메타버스가 있잖아요. 그건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 환경에서 그냥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고 분업하고 협력하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내 분야만 아니고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그 학습 능력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책이나 여러 가지 통로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해서 이제 배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 조언은 여러분들이 과학에나 공학에 관심이 있으면 먼저 고등학교나 그 다음에 대학교 갔을 때 흥미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3학년 때 이제 대학원 가고자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관심 분야를 이제 책과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흥미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거기에 계속해서 지식을 늘리고 또한 그 소양을 길러가는 그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프로그래밍을 배우자.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론과 그런 그 아이디어와 그 생각들을 실현해주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또한 이 실현 계산한 것을 시각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필요하다. 요즘에 뭐 무료 프로그래밍,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배워두면 굉장히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와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능력을 발현하는데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제 책을 읽는 것을 또 게을리하지 말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저도 많이 시간을 유튜브나 뭐 그 인터넷을 보면서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이제 다량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락적인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을 낭비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시대는 좀 더 그 고급 정보를 이제 모아놓고 축적하고 있는 그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을 또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늘 발표를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으면 메일로 이렇게 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예, 제가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사항에서 3D 프린팅을 대용량으로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나 주택을 만드는 게 지능형 건설 자동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능형 건설 자동화 시스템은 3D 프린팅은 한 분야가 되겠는데요. 3D 프린팅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스마트한 건설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개 정도 미래에 이제 기술을 주도하는 기술 10개로 봤을 때 그 중에 한두 개가 프린팅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뭐 프린팅을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팅과 다른 기술들, 예를 들어서 프린팅이랑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 기술, 빅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 프린팅 하면서도 우리가 뭐 그 하자가 생기거나 또 뭐 형상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3D 레이저 스캐너 같은 기술도 같이 접목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D 프린팅을 꼭 이용해야지 이제 미래 지능형 건설 자동화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되고 다른 기술로 된 것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더라도 다른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또 건설 자동화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레이저 스캐닝 기술의 등장이 건축 산업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폰 보면은 새로 나온 버전 보면 이제 레이저 스캐너를 이제 그 센서를 안에 넣어서 우리가 쉽게 우리 공간을 스캔을 하고 내 공간을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또 예를 들면 이제 건축 산업 같으면 이제 뭐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이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공사해주는 사람에서 이제 하고 싶은 그 고객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이런 스캐닝 기술 3D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면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수작업으로 많이 했던 그런 치수 계측이나 형상 계측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PC 부재,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찍어서 이제 품질 검사를 하는데 품질 검사를 이전에는 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규방서라 해가지고 어떤 그 하나의 그런 건설 기술 품질 검사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3천 그
계측 기술을 꼭 이용해야지만 이제 그 검사가 통과가 되는 그런 규율까지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레이저 스캐닝 질문이 레이저 스캐닝을 통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오래된 구축 건물의 경우도 크랙, 갈라짐이나 파손 등에 대한 문제도 진단이 가능한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은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는 이게 스캐닝이 가능하지 않은데 그 건물같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크랙이나 아니면 뭐 어떤 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센서 계측을 통해서 어디 위치도 파악할 수 있고 얼마나 파손이 되는지 문제도 이제 쉽게 이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레이저 스캐닝으로 안전진단 예측도 가능할까요? 보통 안전진단, 건물의 안전진단 같으면은, 이 건물의 콘크리트가 얼마나 강도가 처음 그 콘크리트를 만들었을 때보다 얼마나 강도가 낮아졌는지를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이저 스캐닝은 겉에 있는 형상만 스캔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강도가 얼마나 그 변화가 되는지는 계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그 손상이 그 위치라든지 그 손상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에서도 이런 크랙이나 그 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 등의 다른 진단 요소는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형상과 관련된 그런 크랙 같은 그 손상은 이제 진단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건설한 대표적인 건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가 아직 많이 안 됐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3D 프린트를 이용하면 가격이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이제 국가기관이 아니고 그냥 개인 기업들이 이것을 가져와서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이 남지 않고 또 대표적으로 또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제 3D 프린팅한 그런 재료들이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와 비교했을 때 강도가 크게 높지 않아서 또 아직까지 안전적으로 이렇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는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어떠한 그 문제가 하자가 생길 위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만약에 이제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공간이 만약에 생기면 물이 또 셀 수가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로 연구가 진행돼서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원인은 상용화가 아직 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 스캔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인가요? 이게 레이저 스캐너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옵션에 따라 가지고 보통 적게는 1분, 많게는 한 2, 30분 정도까지 스캔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실제 측정과 비교했을 때 레이저 스캐닝 기술의 정확도는 얼마인가요? 이것은 이제 레이저 스캐닝 정확도는 실제 제가 했을 때 한 1에서 2mm, 1에서 2mm에서 1에서 3mm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정확도가 좀 높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두 개를 이용하면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라 해가지고 3차원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캐닝 데이터처럼 3차원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카메라를 이용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카메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빛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
이제 굉장히 정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근데 스캐닝은 이제 밤에도 해도 되고 낮에도 해도 되고, 그래서 크게 환경에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빔의 원리가 지진에 쓰이는 에스파, 피파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 레이저 빔은 이제 레이저 스캐너에서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그 모양이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펄스 레이저는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쏘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즈 시프트 방식 같으면 이제 삼각함수처럼 그런 파가, 사인 함수가 이렇게 쭉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SP파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스캐닝이 실용화되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가성비가 좋아지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는 대두가 많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스캐너를 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레이저 스캐너가 보통 1억 정도 하고 뭐 많게는 3억까지도 하는데요. 근데 어떤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이제 만약에 한 3년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3년을 했고 이 기계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했을 때는 스캐닝 했을 때가 좀 더 비용적으로 쌀 수 있다. 근데 초기 비용 처음 했을 때는 스캐너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기계가 이상이 없다고 가정해서 쭉 쓰면 점차적으로 이제 가성비가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사용하는 가능한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은 비 올 때는 굉장히 어렵고요. 비가 오지 않는 한 어느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는데, 그다음 레이저 스캐닝 기술 또 만약에 그 스캔하는 대상이 움직이면 이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지점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측정이 어렵고, 건물과 같이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물체에 대해서 스캐닝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가면 아파트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든 자재로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자재들이 굉장히 강도가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가볍고 또 경제적인 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사람 인력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달에 가면 우리가 자재를 들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아이디어는 달에 그 3D 프린터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3D 프린터 조립용 부품만 가져와서 달에 착륙을 하고, 착륙해서 3D 프린터를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재료를 넣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상대로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고 기지를 짓고,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현수막이 걸려 있을 때 레이저 스캔을 이용하면 현수막 뒤에 창과 벽도 스캔이 가능한가요? 네. 요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캐너는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라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스캔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하면 현수막은 스캔이 되지만 그 뒷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스캔하고 싶다면 했던 것 제가 연구했던 거울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거울을 이용하면 안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것처럼 스캔도 마찬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을 거울을 이용해서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은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면 물체의 색감과 질감도 나타날 수 있나요? 색감은 스캐닝을 하면 이제 스캐닝을 한 다음에 또 사진을 또 찍어요. 그래서 사진 정보는 컬러 정보잖아요. 그래서 컬러 정보와 스캐닝 기술하면 3차원 정보를
두 개를 결합하기 때문에 색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질감 같은 경우는 표면이 어떤 질감인지는 우리가 인간처럼은 안 되겠죠. 근데 그 데이터 신호의 그런 그 강하고 약함을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질감은 이렇게 스캔을 했을 때 강하더라. 그 다음에 어떤 건 작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질감을 우리가 예측은 가능하다. 그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메저먼트와 페이지 시프트 메저먼트 장단점이나 각각 사용하는 상황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이게 그 가용 거리가,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지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막이나 아니면 뭐 글래시어 같은 그런 뭐죠? 그 얼음 있는 부분, 굉장히 큰 스케일은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메저먼트 사용하면 최대 뭐 4,000m, 5,000m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또 단점은 그 정확도가 조금 페이지 시프트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펄스 레이저 각각의 그 레이저 빔이 하나씩 하기 때문에 강도가 그 페이지 시프트는 이제 계속해서 강도가 큰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하나가 아니고 같이 이어지는 그런 컨티뉴어스 빔이기 때문에 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낮고, 페이지 시프트는 반대로 이제 그 강도가 강해서 정확하기는 하나 그 가용 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200에 300 정도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레이저 스캐닝 기술 외에 또 다른 디지털 건설 기술은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좀 전에 소개를 했는데 뭐 로봇 기술 이용해서 건설 시공에 활용하는 예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대략적인 기술에 대해서 처음 부분에 설명했는데, 이번 주제는 주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인데 또 다른 기술도 많다. 로봇 기술, 그다음에 뭐 3D 프린팅 기술, 그다음에 증강현실 기술, 그런 기술들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건설 기술이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인가요? 네,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건설 기술들이 나라별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나라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러니까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인 좀 작은 빌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디지털 건설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작은 프로젝트나 아니면 작은 건물에서도 점차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아직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더 받을 텐데,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서 한 번에 스캔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스캐너는 보면 360도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 안에 있다 하면 방 360도를 다 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는 거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건설 기술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기술이 하나 있거든요.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사용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용 예가, 여러분 항공기 엔진 있죠? 항공기 엔진을 실제적인 만들어진 게 있고 또 가상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있어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가상 모델이 기능적으로도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기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을 여러 신호들을 돌렸을 때 가장 최적의 그런 온도나 그다음에 힘이나 그런 거를 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가상 모델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가장 최적의 그런 운용 파라미터들을 실제에 적용하면 좀 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우리 빌딩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면 이제 굉장히 미래에 가까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고 또한 좀 쉽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면 어떤 기술인지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그 충북대 김윤구 교수 또 조킴이라고 있네 joekim @ 그다음에 cbnu.ac.kr로 메일 보내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